동입니다. 근데 먼저 연현마을 주민들이 작년 11월부터 이제 그쪽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슈화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뭐 정치에 발효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동불안에 주민들이 좀 떨게 하고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는 모르지만 그 시의 입장은 제일 산업이 84년도부터 입주해서 기존에 돼 있는 거가 이쪽에 기득권처럼 생각해서 뭐 연현초등학교가 96년에 들어왔고 뭐 LG 아파트 쪽이 뭐 2001년 5월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존 업체에 대한 거를 인정해주지 않겠느냐, 안 해야 되냐 그런 논리로 계속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그 다원 방향적 산업소에 대한 그 견적 필요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이 환경부 자체도 2006년부터 고령됐지만 한 10년 지난 상태에서 아직 기준이 없다는 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 안양시 시에다가 조금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그 환경이나 주거 조건은 바뀌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84년 들어왔더라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의 조건에서 안 맞는다면 거기에 맞도록 시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그냥 30몇 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뒤에 들어온 뭐 시체말로 뭐 굴러 들어온 돈이 박힌 돈이 박힌 이런 그런 논리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좀 하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래저래 또 법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그 시나 도의 입장에서는 규율이 없다 보니까 또 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또 내보내는 입장이 안 된다. 근데 사실 어떤 면은 말은 맞는데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종국 박사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앞에 계신 뭐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이거를 좀 주민들이 실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끌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도에서 한번 시위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은 좀 사자회담도 좋은데 사자협의 제안도 좋지만은 도시 그 다음에 주민하고 기업체가 있지만은 지금처럼 환경이나 어떤 면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실적으로 그렇게 이해관계만 따지지 말고 환경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겠다든가 아니 법률적으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나겠지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얘기가 돼야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냥 소박 걷다시피 되고 환경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또 나중에 또 헛바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자협의체로 그냥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좋은 하여간 기획이 된 것 같고 근데 실적인 좀 방향이 나오고 물론 저도 이제 시의원에 지금 뭐 속초동에 지금 입후보하는 등록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가 또 담당할 부분이라면은 단발성이 끊기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한 것은 2015년도 6월에도 속초이동 주민센터에서 한번 이런 주민 공청회를 했어요. 그때 안양대학교가 성균대학교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런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그거에 대한 거를 해야지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이해관계도 있고 주민이나 아니면 시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게 환경 전문가를 넣으면 좋겠다는 사실 그런 얘기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인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협의체나 아니면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자, 이제 10분 휴식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이민호 선생님 말씀을 이어서 환경과 법률의 전문가인 박은재 박사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엄청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바라볼길 연영마을 주제를 이종국 박사님이 아주
잘 선택하셨어요. 발암물질 배출비용 이전하라. 근데 경제학 박사님이 이 환경학까지 이렇게 침범하셔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자료 준비하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듣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행정의 수장들이 의지만 가지면은 충분히 이 제1산업개발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안양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펼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공이산의 기지를 갖고 계신 우이도 출신의 이정구 박사님이 뜻한 바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쉽게 제2산업개발 이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2010년부터 이제 4년간 안양시의원을 하면서 아까 이제 이민호 이제 예비고 등록하셨죠? 네, 선거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석수 1동 특히 연현마을 이 지역구에 사는 김선화 시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이제 환경학인 줄 알고 환경학 박사인 줄 알고 자꾸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1산업개발을 제 기억으로는 한 4번, 5번 샅샅이 제가 다 돌아봤어요. 또 거기가 이제 오너가 실질적인 오너가 이제 양경용 사장이고 양경용 사장이 이제 그 양시 쪽에서 이제 최초의 62년인가요? 그때 거기가 염색 공장이었습니다. 염색 공장을 이제 안양이 자꾸 이제 그 다른데 지방으로 이렇게 옮기고 하면서 아마 이제 아스콘 공장을 여기다가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스콘 공장을 차리면서 지금 이제 2가지 허가권이 있습니다. 2가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이 아스콘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아스콘은 또 법이 다릅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을 원래 이제 폐기물 관리법으로 있었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재생 아스콘 재활용에 관한 업종은 안양시장이 이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이제 제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아스콘은 건설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이죠. 왜 서비스업이냐면은 이 이제 재생 아스팔트를 배출하면 물론 이제 그 도로 1년에 작업했던 공사적으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을 그 재생 아스팔트는 건설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은 각각 2분화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이 박사님이 요건 이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행정법 박사 방금 제가 토론자로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해 주겠지라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법학이 전공이고 또 특히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 환경법 환경행정법으로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지금 이제 아까도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제 양경용 그 오너도 옮기려고는 해요. 옮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행정과장으로 퇴임해서 지금 이제 뭐 회장까지 맡고 있는 오동록 씨, 오동록 회장도 하고도 제가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신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제 시장 적극적으로 나섰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도 이제 연현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환경 쪽에 환경행정법 쪽에서 전문가에서 자칭 전문가에서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복합됐습니다. 거기가 생활 폐기물 옛날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도 거기가 있었고 그 안에 보면은 밑에는 이제 사실 쓰레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양시 또 땅이 있어요. 시 땅이. 그래서 일부 지금 그게 지금 해결됐는지는 지금 저 나중에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제1산업개발에서 그걸 임차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진입도로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사실 먼저 이제 제2산업개발이 거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LG 석수연연 그 아파트 LG 비리지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환경 사례를 보더라도 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이제 거기서 공장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이 살긴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주민이 나중에 들어서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시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 이제 매립을 해서 갯벌을 매립해서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옆에 이제 처음에 들어설 때야 이제 주민들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가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벌었냐면은 그 매립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경계선을 만들고 이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넓히면서 거기다 아파트를 주택가를 분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조성비에 뭐 한 8배인가요? 이렇게 이제 수자공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MP의 4대강으로 수자공사가 엄청나게 이제 부채가 많지요. 어찌됐든 이제 지금 이제 이 박사님이 제가 이제 토론에 맡은 부분은 허가권. 그래서 과연 이제 이 허가를 아마 3월 14일인가요? 말씀하셨을 때 연장일 겁니다. 연장.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제조에 3년간인가요? 아마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장해 줄 건가 말 건가. 제1산업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저쪽에 경기환경건설인가요? 거기도 건설 폐기물인데 거기도 허가권이 2개가 있어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하고 또 있고 중간 처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있어요. 그 암석을 깨놓은 그런 이제 그 허가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제조업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허가권이 상충되다 보니까 아마 사자 회담을 하게 된 동기가 경기도, 안양시, 그 다음에 주민대표 등등 해서 이제 아마 사자 협의체를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 허가권 문제라든가 인허가사항이죠, 사실은. 제조업은 인가사항이고 그거보다 좀 더 까다로운 일반적으로 허가권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람을 특정된 상황에서 풀어주는 거죠. 사실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사업들이 원래 이제 정부가 쭉 했던 사업들인데 민간은 전부 다 이제 넘겨준 거죠. 민간을 넘겨준 사업인데 그럼 과연 제1산업개발 이게 다들 그래요. 그 양사장도 양경영 사장도 옮길 것이다. 제발 좀 대체 부지를 찾아달라. 그리고 안양시도 이제 자꾸 주민들 매년 주민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도 옮길 것이다. 근데 이제 마땅한 대체 부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께 제가 이제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발제를 하셨습니다. 3교시를 통합해서 좀 더 주민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보통 이제 기피시설 이것은 이제 기피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혐오시설도 포함된 거죠. 왜냐면은 환경 오염시설이라고 보고 그러나 저는 이제 안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아무리
아무리 후단 방지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평촌도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벤조필엔 다환 방향조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다환 방향조 벤조필엔 이 PAHS 여러분 차 안에 방향조 있죠? 방향 냄새 제거하려고 다 벤조필름입니다. 벤조필름. 다만 이제 그게 약하고 인체에 좀 해가 덜해서 사용하는 건데 더한 방향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이게 사실은 합성 화학 물질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 석유에서 처음에 오일에서 추출할 때 정제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합성이 되다 보니까 인공화학 물질입니다. 인공화학 합성 물질입니다. 합성 물질이에요. 합성 물질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인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예.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 제동으로 거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또 나중에 또 보충 이렇게 시간을 주시겠죠. 이제 보게 믿고 어찌됐든 좋은 결제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이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대안도 제시했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주된 주체는 안양시장이 돼야 됩니다. 안양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머리말대로 아까 3기 시동학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또 안양시의회 시정딜미라든가 이럴 때도 제가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돼서 우리 살기 좋은 안양시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기 시통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활권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 공공재들이 중복되고 축적되고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과천시는 실현당을 빼고 상계시는 꼭 통합이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기대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상계시 통합된다 하는 거 그런 걸 좀 이슈화 좀 시켜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하고 관계되는 건데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건 시장 3개시 통합을 이루 시장을 만들어줘요. 그래 그거 진짜 그게 가장 좋은 이슈.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그게 네. 상계 우리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좀 이슈화 시켜가지고 뭐 되고 안 되고는 또 뭐 이해관계 걸려있기 때문에 감시에 뭐 단언할 수 없지만은 문제를 제기해야 뭐 되는 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뚝심이는 이 박사님이 계시면 3개시 통합을 그러니까 그거 참 그 좋은 얘기 한 거야. 네. 내가 그 부분도 한번 토론하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따로 테마를 하면서 3개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요청사항 제안에 대해서는 또 대부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영마을에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가장 발빠르게 하시는 경기 브레이크 뉴스의 이성광 기자님 토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초대를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민들이 여기를 나올 수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 오늘 사자협의가 있기도 했지만 사실 이 박사님 측에서 연락이 좀 늦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만나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있는 그 학부모들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 놀리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역학조사를 했더니
발암물질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 병명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발암물질이 유해하지 않다고, 유해한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놀리는 거죠. 발암물질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하신다. 아닌데 그냥 있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는,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주민들이 보내는 학교 바로 옆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지금 계약하고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옆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고, 지금 폐아스콘 공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재생아스콘이라고 하죠. 재생아스콘 공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한참 전에 폐쇄가 됐어요. 폐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거는 1년 내내 일반 아스콘 공장은 1년 내내 돌아가고 재생 아스콘은 석 달에 한 번씩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오는 배출량으로는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아스콘 공장에 계속 지금 돌아가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으셨지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적자를 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시에서도 이걸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대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정기열 의장한테도 물어보고, 이종국 박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임채호 도의원한테도 물어보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의 의지라고 얘기했어요.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태리 시장한테도 제가 물어봤죠. 의지가 있느냐? 있대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본인이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주 많이 어필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지금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게 어제 갑자기 이게 발견돼가지고, 엊그제 발견돼가지고 오늘 갑자기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이게 들어왔고, 재생 아스콘 공장이 들어왔고, 2005년부터 여기에 주민 민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역학조사를 한 게 2017년인 거예요. 이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이걸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은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있구나, 여기는 원래 그래. 제가 만나본 안양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거기는 원래 그런 편이다 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양시 아까 보니까 제가 취재한 건데 다른 언론사에서 뭘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그걸 쓰셨던데, 2차 자료를 쓰셨던데, 이태리 시장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2월 12일이었어요. 2월 12일 날 이게 재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재허가가 난다고 해도 시에서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도에 가가지고 임채호 도의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도의회에서 할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도의회에서 한 달을 미뤄서 3월 14일이 된 거예요. 한 달을 미뤄서.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자 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거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전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전이 안 되는 이유는 부지 설정이 안 돼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상 의지죠. 의지를 가지고 찾으면은 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지를 안 가지고 하니까 안 가져왔고, 지금까지 안 가져왔고, 앞으로도
미온적으로 보이니까 주민들이 이제 이필훈 시장에 좀 반감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이게 정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이런 분석도 필요하지만 먼저 빠른 조치와 가슴으로 다가가는 면이 필요해요. 그 아이들을 보내고, 오늘도 그냥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된 곳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심정을 얘기하시던 분들은 저한테 5명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났을 때 5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 목이 메이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가고 있다는 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까 시의원으로 나오실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취재를 할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종국 박사님이 뚝심 있게 물고 나가신다는데 저는 고집 있게 계속 취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열정을 가지고 안양의 어떤 발전의 의지가 충분히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 실패해도 우리 이승섭 기자님의 의지로 아스콘 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녹색환경실천본부의 이철국 총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석학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환경 쪽에 일을 한 것은 한 20년 정도가 됐고,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 쪽에 관련된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영 마을에 대한 제1산업 아스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의 시의원이 김선아 시의원이 몇 년 전에 한번 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게 그러면 우리 환경단체 쪽에서 한번 대시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김 의원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조금 이따 하시라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우리 이정국 박사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토론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회의 좋다고 얘기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지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역학조사에서 2017년도에 이게 발견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발암물질의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경기도나 안양시나 어떤 기준 설정도 없었고 이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의해서 그게 유해물질이다라고 작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발제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토론자도 말씀을 했습니다. 사용허가 설정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용허가 설정 기준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는 미세하다. 미세하기 때문에 괜찮다. 6에서 10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10 이상은 이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 라는 설정 기준이 먼저 환경부에서 이게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3월 14일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재연장과를 지금 경기도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 현재는 중단 상태잖아요. 그러면 중단 상태를 환경부에 유해물질 벤조피렌의 설정 기준이 설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건 중단할 필요가 있다. 재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강력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꾸 단체장의 의지 지금 계속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단체장의 의지 중요해요. 어떤 단체장이 시장을 하고 있느냐, 도지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 의지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추진이에요.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라는 것이 표현이 되는 건데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누가 우리 이성관 기자님이 이 시장님 이거 옮길 의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의지 표현을 보여줘봐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는 이전 부지에 대한 게 없다. 말로만 이전 부지 없느냐 이거야. 그럼 이전 부지를 어디를 조사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시 어디를 이전 부지로 조사했고 또 뭐 경상남도 어디를 조사했고 전라도 어디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그 지역의 여건상 이런 걸로 해서 이쪽에는 뭐 30% 가능하다. 이쪽에는 뭐 50% 가능하다. 이쪽에는 뭐 10%밖에 안 된다든가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야 된다 이게. 왜냐면 이전에 대한 것이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서 50%의 선입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의 환경적 요인이나 주민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아까 다른데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이 3개시 통합하는 문제하고 안양교도소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화장장 경기도 화성시에 이전하는 문제, 그 화장장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6개 단체장들이 합의해가지고 경기도 화성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장이 이 화장장 안양시는 빼버렸어요. 안양시는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CEO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는 것을 한번 짚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안양의 주민 중에서 이 세상과 종말을 해서 돌아가셨을 때 성남이나 수원에 가서 우리가 화장을 하면 1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수원이나 성남시의 주민들은 30만 원이야. 그러면 안양에서 돌아가신 분들 화장장도 없애버려서 같이 안 하고 그러면 70만 원에 대한 것은 현 시장이 어떤 대안이 있느냐? 대안도 없어요.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개시 통합 문제라든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앞으로 다시 신임 시장이 이걸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세계 관계에 같이 공동대표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리하고 아까 4개 단체의 협의체 구성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 단체의 협의체 구성에서도 협의체만 구성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느냐 하는 방향 설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현 시장이 그걸 여론을 수렴을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절차적 계획에 의해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난 그것이 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
저 그 세 분의 토론자분들이 중요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의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의지보다는 좀 더 그 문제 해결이며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에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기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역학조사를 원한다고 했는데 역학조사가 2017년도에 진행된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그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역학조사를 한 게 아니고 대출 그 오염도 측정을 한 거죠. 네. 역학조사라는 거는 네. 벤조피렌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냐 여기 이 조사는 안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네. 그걸 이제 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역학조사가 아니고 이성광 기자님 대출 오염도 그 조사. 그 다음에 그 인허가권이 지금 현재 그 제조업하고 제조 서비스업하고 구분되는 거 아시습니까? 그건 잘 몰랐을 거예요. 네, 그 황국채 박사님이 좋은 거를 잘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 그 자체는 사실 뭐 사자협의체가 아니라 시장 혼자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사자협의체까지 구성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하고 저희는 그러니까 시장 권한이 명확하게 행사가 건전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건전하게 행사가 된다면 굳이 사자협의체 물론 있어가지고 소통은 되어야겠지만 핵심은 시장의 그 권한 행사 책임 의식이 아닌가 의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권한이다 이렇게 보여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금 더 이 잘하자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그 날카로운 플로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네. 플로에서 질문하실 분 우리 이 부분은 저기 정 선생님이 먼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장국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 문제됐을 적에 저도 주민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심각한 걸 못 느꼈었어요, 주민들. 중간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는 이건 해결 방안은 있죠. 여기 안양역에 있는 국회의원 3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지사, 안양시장. 그 다음에 환경, 금융 전문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체 부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대체 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공급해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 사람이 따랐을 적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 왜냐하면 아파트 짓는다고 있거든요, 이게 용도들이. 그럼 도시의 그 용도를 짓고 다니는 걸 어떻게 안양시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사에다가 어떤 이익을 주고 또 그 이익을 갖고 대체 부지를 찾았을 적에 제일산업도 뭐냐면 경영 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양시에서는 지금 저는 잘못하는 게 행정 제재만 가하면은 제일사에서 이행강제를 그냥 내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이행강제를 내는 돈도 결국 안양시 세금이에요. 왜? 제일사를 자기 돈 내면 지금 부지를 있잖아요. 했을 적에는 자기 이익을 받게끔 손해를 보상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구단위 이거 토지 용도 변경했을 적에 도시계획 그런 절차를 거치지만은 어떠한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있잖아요. 부지를 찾아서 이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도지사 시장 어떤 능력이 아니고 국회의원까지 있잖아요. 환경과 같이 해서.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전되더라도 뭐냐면 이건 필요한 아까 이정국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공공재적 성격이잖아요. 자, 우리
이거 아스콘 공장 안 돌아가면 아스팔트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0년, 100년 있잖아요. 그 공장이 이제 계속 가동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이제 오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일본은 이제 아주 저감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거의 공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걸 안 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시 이용할까봐. 뭐 GST하고 마찬가지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제 도지사, 시장, 뭐 주민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해서 있잖아요. 뭐 상기 식품화 문제 이런 부분을 여야를 떠나서 있잖아요. 안양시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저기 우정열 위원님. 저도 좀 안양시에 정치 문제는 별로 관심을 좀 덜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약자들을 위한 거에 좀 많이 힘을 쏟으면서 저 나름대로는 소신이 내가 당신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처음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여기 기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모든 일을 해결할 때 전면에서 내가 리더가 돼서 뛸 때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분이 가장 정확하게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기자처럼 저는 카페에 오너를 일을 하고 썼는데 그런 자료를 가진 분의 그런 목소리가 이게 시나 뭐 정치인들한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약자들의 느낌은 정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 저는 지금 다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거를 제가 여성위원장을 한 3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다 찾아가서 발로 뛰어서 만났어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돈을 안 받고 일해도 내가 모든 면에 한 번에 관심을 가지면 저는 잠도 안 자고 파고들면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깨우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하는 능력은 내가 부딪히면서 하루하루 내가 뭘 앞으로 간다는 느낌을 하면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15년 된 망한 조합을 제가 10년을 버려뒀다가 5년 만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거를 다 하면서 저는 안양에 이런 훌륭한 변호사님이 계신데도 이상한 변호사한테 조합이 다 당했고 나중에 유능한 분을 페이스북에서 돈을 70조 뺏기고 나서 딱 그때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고 막 프랭카드 본 걸 보고 정말 심각한 건데 저는 안양에 육선식 되는 국회의원들 뭐 많이 있으면서 제 눈에 별로 안 보였고요. 뭘 했는지 제가 페이스북에 처음에 뭐라고 쓴지 알아요? 육선식 20년씩 해먹으면 뭐하냐. 제가 20년 전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제일 먼저 밥 사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더라고요. 여기 신재철이고 저기 그때는 떨어져 있었고 이석규 지금 국회의원인데 학교에 뭐 단체장이 되면 제일 먼저 정치권이 손을 뻗치는데 실제로 이런 애로점이 있을 때 제가 일부러 단톡방에 초대한 이유가 우리가 같은 뜻으로 같이 가자.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도지사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지사고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야 여기 안양에는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그 아스콘 공장을 이전했을 때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수익이 얼마 나오고 그걸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떠넘기기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뭐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4년마다 시장은 바뀌어버리고 시민들은 정말 내 아이가 저도 이제 손녀딸이 3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야 엄마가 새끼 밥을 먹으면 나서서 나라를 위한 봉사를 하는데 너도 40이 넘으면 안정되면 나라를 위한 봉사를 좀 해라. 전체를 위한.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소신을 갖고 아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봉사를 하다가도 돈을 뺏기는 그런 사법적인 그 비리 변호사들이 나는 변호사를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사기꾼들이더라고요. 아주 허가 같은 사기꾼들은 제일 많이 공부해가지고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망한 조합에서 변호사비만 수십억 나갔고요. 제가 판사 검사도 가서 다 지켜보면서 법정으로다가 정말 이렇게
진짜 진실되게 이걸 하냐? 제가 변호사 일부러 돈 뺏기고도 안 샀어요. 청년단 떠먹고. 근데 결론은 그쪽에서 변호사 사가지고 조작서를 내니까 판사가 제 진심을 다 듣고도 판결을 그냥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끝까지 내가 싸워보겠다, 청와대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같이 해왔는데, 지금 이 문제도 정말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고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우리가 정치인도 대통령도 뽑아주면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시장님 공무원을 일을 시켜야지 무슨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자기네들 재산을 보존하려고 그러고, 정말 약자들은 저는 제가 은행장까지 만나가지고 진짜 50억 탕감을 최초로 받으면서 제가 읍소하고 큰 소리 친 건 이거예요. 남편 사망보험금을 여기다 넣고 정말 애 고등학교도 못 보내면서 콧줄 끼고 죽어가고 그런 마음 아픈 환자를 위해서 나는 여기를 찾아와서 당신한테 10시간도 앉아서 읍소하고 같이 이 빌딩에서 떨어지는 데를 붙잡기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의도 갈 분이 왜 이제 나타났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돈을 나눠줄 찰나에 돈을 뺏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그 조합원 275명 저희가 신이었어요. 안양 시민이 많아요. 제 카톡에 다 들어있는데,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닿고 나니까 돈 앞에 미쳐. 또 정치권을 가보니까 또 권력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양 시민들이 정말 시의원을 잘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회의원 밑에 뭐 10년 따라다녔다고 비례대표고 뭐 이런 정치를 하지 말고 정말 나서서 이 나라를 바꾸는데, 시를 바꾸는데 일을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가 단톡방에 초대를 하면서 그냥 국회의원한테는 힘을 실어주고 일할 분은 우리가 잘 선택하자는 뜻에서 한 건데, 제가 여기를 온 이유도 저는 최 시장님의 여성위원장이지만 이정국 위원장님, 뭐 임채호 도의원님 세 분을 다 좋은 관계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서 진짜 상대 측을 이기는 거에 힘을 실어야지 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방글재 박사님도 저는 안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환경 쪽에도 뭐 이렇게 그런 쪽에 박사고 그러면 진짜 현안이 심각하면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뽑혀서 해야지. 뭐 주민들 가서 앞치마 두르고 반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치는 뭔가 그 핵심을 폐악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경제도 내가 내 집을 장만하려면 어떤 그걸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고 난 어떻게 해서 새끼 밥을 먹으면서 봉사를 한다. 내 나름대로 집안도 잘 단독해야 되지만 시도 잘 해가지고 좀 이 문제는 진짜 목숨하고도 연결되고 정말 아가들의 건강을 아까 울먹인다는 소리가 저는 그런 게 가슴에 와닿아요. 그 부모로서 내 아이를 그런데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고 나 하나가 잘 살려면 집 팔아서 여기보다 더 좋은 능력 있는 데 가서 살면 돼요.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려는 거는 우리들의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발제하신 건 굉장히 좋으신 거고, 그렇게 시민들이 무관심한 것도 너무 이게 아니라는 태도고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셔서 잘 이거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내용 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많은 제안을 하시고 또 좋은 토론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기업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그 기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뭐 옮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는데, 나는 뭐 내가 제조업도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해보고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 군 생활도 하고, 그 기업주의 어떤 그런 그 현재 그 사람들의 생각, 뭐 조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충분히 헤아리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뭐 그냥 엇박질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는, 기업이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그 사람들 아까 내가 물으는 거잖아요. 학교보다 그쪽보다 자기들 문제 그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고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당사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거기도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수백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먹이 살리고 그 사람들이 뭐 꼭 어떤 무슨
나쁜 그런 그 어떤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의 어떤 처지를 생각해야 되고 기업이 망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볼 때는 남이니까 뭐 하지만 그 사람 당사자로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왜 자살하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충분히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 무조건 큰 소리 치고 뭐 시민단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떼법이라고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몰아붙이고 사실 나는 오늘 내가 우리 우선 그 여성위원장님 나오셨는데 뭐 잘하는 것도 많으신데 그 카톡 방이나 거기 뭐 400명 들어오는데 나는 그 사실 그런데 내가 들어갈도 안 하고 하는데 누가 뭐 초대해가지고 난 그 이거 지켜봐요. 난 근데 뭐 내 발언은 안 하고 내 의사는 하고 싶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하고 싶지만은 괜히 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자 냉정히 생각해보자 이게 뭐 그때는 보니까 뭐 어떤 여자분이 핵무기를 뭐 이스라엘은 몇 개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몇 개 가지고 중국은 몇 개 가지고 미국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왜 북한은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하면요 그래서 보수 세력에서 뺄개인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 그런 걸 내가 해명도 할 수 없지만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핵무기가 다른 사람까지 우리 일본이 가지고 그거 우리 거다 하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 어떻든 간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가를 이끌었어요 5년 동안. 그때 박수 받은 것도 있고 뭐 잘못한 것도 있어요. 다 그렇죠. 그거는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됐던 진보진이 됐던 그건 똑같은 부분이에요. 다 공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 같은 데 올려가지고 지를 표시하고 말이야 누구를 당을 갖다가 당대표를 말이야 친일 적폐 세력이다. 아니 친일의 기준이 난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다 내가 토론을 하자 그래. 솔직히 그런 사람들 내하고 그런 얘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그냥 그렇게 인격 모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사회 통합이나 국민 통합이 아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보수 꼴통도 있지만은 좌파 있잖아요. 극좌파 그것도 꼴통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진영 논리해갖고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정치는 자기 정책을 갖다가 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지지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과거의 거를 말이 다 지금 나는 문재인 정부를 내가 꼭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도 잘하는 것도 많지만은 아니 아픈 것도 지금 현재 정권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쪽도 좀 헤아려 가면서 좀 아픈 것도 좀 이렇게 좀 상처를 좀 보듬어 주면서 뭐 적폐를 하든 척결을 하든 이런 어떤 걸 하면 좋은데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한 곳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위원장님도 다 좋은 말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카톡을 초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본인도 그런 것이 좀 강하게 들릴 때는 야 이거는 아닌데 그게 왜 우소연 위원장님 잘하는 게 또 많은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어떤 객관성이 없는 이런 걸 갖다 너무 치우친 뭐라 그럽니까 그걸 진영 논리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된다. 그런 건 제가 올린 적이 없어서 못 내용. 아니 그거는 내가 올린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위원장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근데 카톡방에 서로 소통을 하자는 거니까 그런 게 올라오면은 지금 이분이 누구시죠 성함이? 저희 이사님입니다. 서진평. 저희 이사님이 그거에 또 상반되는 의견을 서로 소통하는 게 거기서 생각이 그렇다고 그분이 그걸 올렸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저는 그래요. 제가 꼭 뭐 문재인의 문파 그런 얘기에 저는 페이스북에서도 늘 한 게 저는 문파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잘못되면 저도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게 다 상식이 있는 선에서 하는 건데 이제 뭔가 정권적으로 약간의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을 띄우고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에 지금 뭔가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힘을 모을 땐 모으고 화합하자는 뜻이 있는데 그 핵심은 전부 좀 생각을 덜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부분에 그렇게 그분들이 글을 올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올린 거예요. 소통이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이거만 주장하는 청문회 알겠어. 제가 이제 세진평 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의지만 갖고 어떤 것보다는 방금 다시 이제 또 토론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한 정도로 만나고 저희가 이걸로는 아마 가식적이라고 진정성을 믿을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거 기간 내내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서진평 연구원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고 연구원, 선거, 물론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 연구원이 정책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소통의 구조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선거 이후에도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 점을 위해서 오늘 제기하신 문제들은 또 카톡방에서 얘기하시고 닫아두지 마시고 아니 저는 우서연 씨 내가 그래서 잘하는 것도 많다고 내가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너무 치우친 자기 주장을 갖다 이런 거는 좋습니다. 저 누님입니다. 오늘 나는 여기 토론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토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따가 저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아니 저는 방금채 박사님이 이제 다른 시도위원 나오신 분이 방금채 박사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한번 이분이 뭘 연구하시고 뭘 하나 오늘 여러 가지를 듣고 싶어서도 온 게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하시죠, 별도로. 그리고 제가 시간 낼게요. 시간 낼게요, 별도로. 이거 마치시고. 정원철 선생님, 아직 얼마 전. 네, 출마하신 분도 이 출마하신 분도 그쪽 지역이라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비합리적으로 공부자는 내쫓아는 것보다 뭔가 이런 일을 시스템으로 갈 때 좀 이렇게 화합해서 융합해서 가자는 뜻인 거고요. 다른 건 없고요. 제가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충분히 그랬으니까 일단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소통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론 문화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 일단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리고 또 많은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찌됐든 토론자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얘기를 듣고 또 2라운드는 저희 연구원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제자 분부터 토론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얘기한 부분과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방금채 박사님부터. 프로의 뜨거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개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약속된 시간이 이제 4시인데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보충 설명 몇 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주간현대신문 이성관 편집국장님 말씀 중에서 이제 재생 아스콘이 이제 이럴 겁니다. 이제 물량이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은 아스팔트 이렇게 앞세기로 많이 밟아서 이렇게 하는 공사가 1년에 이제 시 예산이 있고 대부분 이제 도로잖아요. 공공시설에서 이제 발생되는 거슬 폐기물, 사도에서 거슬 폐기물이 발생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폐아스콘은 특히 다른 거슬 폐기물만 달리. 그래서 이제 쌓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축적돼야지 이 폐아스콘을 가열하는데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폐아스콘이 이제 160도, 170도 이렇게 가열하다 보니까 거기서 벤조피렌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지적이고요. 사실은 이제 오일 중에서 가장 이제 정제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한마디로 찌꺼기죠. 오일 찌꺼기. 이 정제한 오일 찌꺼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를 이걸 이제 이런 이제 부순 모래 이런 거 하고 세색 벌제하고 섞어서 만든 게 아스콘입니다. 아스콘. 그런데 이제 아스콘 제조할 때하고 폐아스콘, 이 재생 아스콘을 제조할 때하고는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렇게 모아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적은 물량을 가동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발생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PAHS인가요? PAHS 다환 방향 쪽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 관문법에 의해서 가령
사람의 냄새에 의해서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특정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이제 배출 허용 기준, 가령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도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제가 환경부에 이제 거의 20년 이상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 특히 이제 과장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게 그 벤조필에 특히 이제 대기로 확산되는 이런 그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 허용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인체에 축적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번 마셨다고 해서 죽게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인체에 이게 축적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암으로 폐성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베스토 폐성면도 결국은 이게 이제 가로성분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게 이제 인체에 축적되면서 나중에 이제 암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의하다는 거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아까 의지 말씀드렸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철구 총재님 카랑카랑한 목소리 제가 늘 존경하고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이제 목소리 이렇게 나오신가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아까 정원철 선생님도 우리 우정리 선생님도 김주석 회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다 우리 이정호 박사님 잘 되시라고 하는 거죠. 더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저는 굉장히 이제 의욕을 갖고 기존에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또다시 봐야 되잖아요. 리와인드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신문 또 지역신문 팀으로 어디 왔을까 이렇게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뭐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든 언론사가 됐든 방송사가 됐든 저는 좀 더 우리가 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거듭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시는 네. 아까 제 목소리가 떨렸나요? 전 못 느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때법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민주주의가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저는 뭐 특별히 들을 말씀은 없고 계속 관심 가져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요. 새집평연구소는 이게 정치를 위한 세미나를 하기 위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연구소는 우리네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마침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토론회를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시정 또는 도정에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연구소에서 뭐 토론하고 발표하고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연구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이지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해결할 분은 뭐냐? 정치의 일선에 지금 나올 분들이에요. 오늘 이 토론, 앞으로 해야 할 토론 잘 귀담아 들으셔서 정치하실 분들 잘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방석채 박사님 아스콘 제조업은 경기도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재생 아스콘은 안양시장이 재생 아스콘은 안양시장 앞으로 안 내준다고 아마 얘기를 신문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스콘 제조업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인허가권이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성광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는 게 발암물질이 나왔다. 그럼 발암물질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고 재가동을 해야 되는데 발암물질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데도 재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을 농락하는 아예 검사가 없었든지 발암물질 안 나왔다 하고 공세하는지 약간 그런 표현인데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철구 총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재연장 허가 그러면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재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건 같은 맥락인데 그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인허가의 그 권한이 뭔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재허가를 안 준다니 뭐야? 공장 가동을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3월 14일부터 허가를 해준다는 변조필이 이제 다시 한번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오게 해놓고 한다든지 그럼 변조필이 안 나오니까 공장을 계속 가동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변조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허가해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면 회사 망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확실한 대응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기업은 뭐 자기들이 손해 안 보고 이익이 된다면은 다른 데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것을 여건을 제공한다면은 구태여 그 사람들이 뭐 못 옮길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네. 뭐 밀어붙여가지고 공장 폐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개인의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 드리는데요. 아무튼 많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 힘을 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는 재연장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해 물질이 지금 역학조사는 아니지만 발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학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사용허가 설정 기준을 마련을 할 때까지는 재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것이 뭐 3개월이든지 5개월이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환경부에서도 유해 물질 아까 뭐예요? 이런 벤조피렌이 발생에 의해서 유해하다는데 그러면 유해를 얼마만큼을 해야 유해하고 얼마만큼은 좀 더 유해하고 얼마만큼은 극단적이다. 어떤 이런 설정 기준도 없는데 지금 재허가를 한다는 것은 이게 관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맞잡는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유를 배반한 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환경부에서 올해 기준을 설정한다 하니까 예. 그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게 이제 괜찮다. 예.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준도 설정하지 않고 벤조필이나 발암물질 나오는데 그냥 제휴가부터 하는 거는 잘못됐다. 예.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그 어떤 기관에 의해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이 유해 물질에 의해서 어떤 인체에 해가 되는 아까 수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 그러면은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역학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조사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기준 추이를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 재허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것을 발표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장 이전, 물론 기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공공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전을 기업체 장도 이전하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지역에만 오면 안 되고 타 지역으로 가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안양교도소 문제만 해도 그렇고 화장장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 큰 덩어리들, 요즘 조그만 부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이기심, 이것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하고 좀 틀린데, 어쨌든 연연방울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역학 조사에 의해서 벤조피렌이 발생해서 유해하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분명히 만든 다음에 이 재허가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약속된 시간이 4시인데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이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공공성을 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일산업개발이 꼭 아스콘 재생아스콘 저기서 생산해야만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는 이제 약간의 공공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콘이나 재생아스콘은 제1산업개발만 하고 물론 주변에 이제 가까운 데 위치해야 되겠죠. 레미콘 공장처럼. 그러나 이제 그런 논리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재생아스콘도 아스콘은 제1산업개발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이청걸 총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허가 사실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허가사항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다만 연장. 왜냐면은 이 골재 채취도 마찬가지예요. 강이나 이런 바다에 이제 골재 채취를 하는데 3년간 허가를 내주는 거죠. 내주면서 이제 더 이상 골재 채취할 게 없다면은 허가를 안 내주고 이제 그러면은 허가가 폐쇄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허가권을 주기는 것은 생존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허가 기간이라고 해도. 그래서 재허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요. 연장 승인이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민호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마치시죠.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마무리는 안 하고요. 회장님. 아까도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협의된 내용이나 아니면 토론 내용 중에서 미비한 거를 좀 빨리 하자는 거를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김수동 회장님 말씀하신 기업 측면에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 강구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시의 입장은 그 환경부에서 유해 물질로 더한 방향적 탄화수소가 유해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문을 닫아라 아니면 가동이 안 된다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 그런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철구 총재님이나 아니면 뭐 기자분들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환경부 측면에 어떤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슈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 전문가 쪽에서는 지금 연연마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을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해보니까 이런 측면에도 규제가 됐다. 그런 면에서 한번 환경부에도 검토하라. 나름대로 제한도 할 수 있고 방향 제시를 하다 보면은 그게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전인가 언제 그 혁명 관련해서 시의회 그 서울대 환경 쪽에 관련된 분이 와가지고 안양, 과천, 의왕, 군포 환경연합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했어요. 아니 회의가 아니라 일종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거기 관련된 분들 학부모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연마을의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도 환경 관련된 교수분을 좀 추천할 테니까 이분이 와서 한번 현장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받으라는 얘기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하고 저도 뭐 그 반영한다 하고도 되지만은 이런 부분 어떻게 접근할 거에 대한 거는 그 관련된 환경분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좀 조언을 주고 이런 방향을 같이 묶어나가야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도 교수가 오면은 전체 공장 한번 돌아보고 그 주민들의 입장, 그 다음에 학교의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거 다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체할 건데 제시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제시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하루아침에 안 되고 이거 뭐 곧 하겠다는 게 연말에 갈지 내년 갈지 모른다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지역사회 관계, 시하고 복잡하고 좀 피곤한 그 싸움이라고 할까 좀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관련된 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제안 좀 해주시면 그게 또 환경부도 움직이고 관련된 부분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주제를 아까 그 청와대 청원 결과 환경부의 그 연구인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여기 학부모들이 청문을 했더라고요. 청와대에다가 그래서 대출 허용비를 빨리 만들어달라. 그게 이제 환경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그래서 연말 카페에 이제 가입해서 보지만은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도나 시나 답변 내용들이 다 맴돌고 있어요. 민원을 오더라도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폐하수도 공장이 전국에 뭐 수십 개 돼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다 관련된다.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되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단체 영향도 많이 받겠죠. 네. 그 기준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세부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까 않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역할과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번에 토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연협마을 문제뿐만 아니라 안양 교도소 문제, 그 다음에 뭐 상계시 통합, GS 파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다 알아서 해결할 게 아니라 민관 협치를 통해서 풀어가는 시민 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다음번에 주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셔서 모두 또 연협마을은 연협마을이고 또 시 행정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조금 뭐 이 토론이라는 게 좀 이렇게 튀어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사회를 보면서 방임했던 점들은 이해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족한 얘기들은 저희 남아서 또 한 걸로 하시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특히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할 때 기념 사진 하나. 그래요? 여러분들 앉아있고 뒤로 오셨나요?